월지의 중요성하고 월지의 형층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삼합, 삼회, 그러니까 삼합을 우리가 방합, 삼합 이렇게 이제 그 통칭적으로 이제 삼합이라고 쓰지만, 이렇게 지지의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이거를 삼회라고도 하죠. 모여 있다라고 해서. 또 아니면 육합으로 이를 해소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갑일간이 6월에 생했는데, 그죠? 갑일간이 6월에 생했는데 이렇게 묘유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유술합, 그죠? 유술합. 아니면 여기에 육합이면 진유합.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네, 진유합. 이런 식으로 묘유충이 이루어져 있으면 진유합, 묘유충이 이루어졌으면 묘술합. 이런 경우를 있으면 괜찮다. 이거는 월지가 지켜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도 갑해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가 이렇게 해서 좀 멀지만 묘유충이 있으면 이렇게 해묘의 반합, 그렇죠? 반합이 이루어져 있거나 묘미의 반합, 이런 형태로. 아니면 유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유 기준으로 보면 사유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묘에 양인에 이게 있으면 유축이라든지.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이제 충이 있으면, 이렇게 충이 있으면 이게 합이 있어야 이거를 생이 구해진다 해서 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또 이렇게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왜냐하면 지지는 다 어떤 에너지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대생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사용신, 사길신 중에서도 사용신은 역용을 해서 쓰고, 역용을 한다라는 것은 재화해서 쓴다라는 얘기고, 재화해서 쓰면 온실 속의 화촉격인 사길신, 사정신보다는 훨씬 더 사이즈나 영량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관보다도 재화된 편관이 정관이 못하는 일들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우장상격의 편관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관은 해봤자 국무총리 정도 수준인데, 진짜 편관이 돼야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살에 내가 치일 수도 있지만 그 살을 내가 잘 제압을 하고 잘 다루면 훨씬 더 크게 쓰일 수가 있다. 예전에 그러한 칠살들은 기존 정치 체계를 엎을 수 있어서 위험하게 본 거예요. 왕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요즘 시대에서는 훨씬 더 상관이라든지 칠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이 잘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지는 이렇게 안정적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묘형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자묘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으로도. 그러니까 자묘형, 인사신형, 축술미, 사명. 이렇게 형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술묘로 구해지거나, 정관격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정관격은 형충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정관격은 합격 요인이 천간에서도 사길신격으로 구성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지지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정관격을 논, 아니면 사길신격을 논 경우의 수가 있긴 하고, 양옆에서 어떠한 그 십성들이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지는 육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충을 당하잖아요. 구해주는 인재가 있으면 덜한데 그게 없으면 오대운이 오면 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 같으면 뭐 인성이 되겠고, 병자일주도 양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인이 들어와서 정관을 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관이면 어쨌든 내가 그 인생 전반기에는 안정적인 내지는 조직 생활 뭐 이런 거를 좀 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6번째 대운 정도의 대운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동이 일어나죠. 직장의 변동, 은퇴, 전직 뭐 이런 형태. 근데 정으로 누려왔던 안정적인 삶이 은퇴 이후에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대운이 그 다음에 작용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길신격이 6번째 대운에
이렇게 좀 진폭이 크기가 쉬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건 원국에서 얘기고 대운에서도 6번째 대운에는 반드시 충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자묘라고 하면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육합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육합을 하죠, 그렇죠? 육합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묘형인데 이렇게 해묘로 한다든지 이게 자묘형인데 묘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자묘인데 자진을 합을 한다든지 일단 이렇게 합으로 구해지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묘인데 신자로 합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원진, 귀문 뭐 이렇게 걸리는 거는 그 걸리는 대로 그대로 또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이 안에서는 좀 또라이 짓을 해도 밖에 나가서 멀쩡한 사람들 있잖아. 그대로라니까? 아니 내가 심리적으로는 예민하고 예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아니 그런 거예요 팔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번듯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격은 그 사람께 썼어요. 공부도 잘하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명예도 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귀문들이 작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지. 그런 현상 그대로 다 똑같이 있는 거죠. 근데 형충이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되는 것이 또 형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충 때문에 또 재형충이 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묘가 됐는데 그렇죠? 자묘가 됐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형에 재형이 걸려가지고 또 형이 이건 그냥 살아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형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육합이나 삼합이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니면 오히려 오가 있어가지고 좌우충으로 풀면 괜찮은데 이렇게 재형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재형이 있어서 갑일간이 자월해성에 있는 두 개의 묘가 있으면 자평의 논법 중에 두 개 이지는 일지를 형충을 잘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세트가 서로 짝이 맞아야 형충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인의 신이 형충이 원래는 이게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충의 형상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짝이 맞아야 된다는 게 두 개가 맞아야 이렇게 왜냐면 대세운에서 걸리니까 그렇죠. 그럴 때 형충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월의 생에 두 개의 묘가 있으면 한 개의 자를 형화를 못 하는데 지지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자를 형하지 못한다. 못하고 또 요건 다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다시 정리합니다. 두 개가 있으면 자묘형이지만 이 묘는 일자를 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묘는 일자가 형이 안 된다. 이게 감묘로 없으니까. 근데 요 경우 이렇게 형이 있는데 이렇게 합의돼서 형을 풀었는데 이렇게 육합으로 또 요거를 끌고 가니까 이런 경우 형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요건 좀 다른 얘기예요. 좀 전에 정정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묘형이 있지만 이렇게 이 묘가 하나 더 있음으로 해가지고 묘가 있어서 자묘형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요 경우는 자묘형인데 육합으로 풀었는데 또 육합이 수를 끌고 가가지고 형이 살아나는 이런 구조고 또 그렇죠? 또 예를 들어 형충인데 회합으로도 이를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좌우충이 돼 있는데 이렇게 좌축 합이 되면 일단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어지는 건데 이 경우가 축이 이쪽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유로 유축유로 이렇게 하면 이 좌우충이 그대로 살아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 또 그렇죠? 그런 구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묘 있는 것도 묘술로 이렇게 육합으로 해소를 하죠. 해소를 하는데 인술이나
오술이 있어가지고 이 술을 끌고 가버리면, 하부를 끌고 가버리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잠요형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또 형충인데 이를 다른 형충으로 해소한다. 자 보세요. 사주 중에 형충에 있으면 일단은 좋지 않다. 만약에 용신이라는 건 월지예요. 월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월지를 형충하면 더군다나 합격이 된다. 이렇듯 월령의 형충은 다른 지지의 형충과 같지 않으므로. 자, 이게 키포인트죠. 그렇죠? 않으므로 월령의 형충은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일관이 자월이면 정관격이잖아요. 묘가 있으면 잠요형이 된다. 형이 되는데 그러나 또 지지에서 유를 만나면 이거는 형을 충으로 형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을 합이나 그죠? 합이나 충으로 또 재형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갑일간이 6월 정관격인데 묘유충이 되잖아요. 되지만 시지에 자를 만나면 잠요형이 돼서 이렇게 충인데 이거를 형으로 푸는 거죠. 그렇죠? 충으로. 잠요형이니까 오히려 형을 충으로 풀거나 충을 형으로 풀거나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묘유충이 무력해진다. 자, 요거 비록 다른 지지의 궁의 형충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육친에게 형극이 없지는 않겠지만 형극은 있다 이거야. 없지는 않겠지만 월령의 정관이 그대로 온전하다면 그러니까 이혼하고 별거하고 사별하고 찢어지지만 그 직은 유지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월령의 정관이 그대로 온전하다면 격은 합격이 되지 않는다. 그 격이라는 게 뭐겠어요? 직업성인 거지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형충으로서 다른 형충을 해소하는 것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요런 정도 요거만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 월지의 그 형충해합으로 서로 간의 월지를 구하는 방법이고 또 사길신, 사용신에 순용하고 역용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서 다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조금 부연하면 격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 또 격이 깨진다라는 건 뭐냐 그리고 격이 이루어졌다가 깨지는 건 또 뭐냐 격이 또 깨졌다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천간에 월지하고 천간에 떠 있는 글자 월지 중심으로 월지가 꼭 포함이 돼야 돼요. 월지 중심으로 회국 삼합이 이루어지는 거에 동태에 따라 가지고 그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격은 기본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사흉신, 사길신의 순용, 역용의 패턴을 그대로 쫓으면 성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패격이 되는 거예요.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를테면 월령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월령은 기존 용신, 신강신이야 억부용신이 아니라 월지를 그대로 용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월령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사주에 맞추어 보면 반드시 성격과 패격이 있고 이 성격을 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이거를 별도 용어로 상신이라 한다. 이게 정승상자, 돕는다라는 상자거든요. 상신이라 한다. 그래서 정관격은 재나 인수를 만나고 앞서 했죠, 그렇죠? 정관격이 딱 있으면 재성이 있는지 인성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를테면 정관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관이 임수가 투관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더라도 정관격인 거예요. 근데 임수가 월지인데 정관으로 내가 어딘가에 연월시로 투관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정관격의 성향이 더 천간에 드러나서 잘 쓰이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일생 동안에 그 관의 형태들이 그렇게 이제 가감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월의 정화니까 그렇죠? 해월의 정화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재성하고 인성이 떴잖아요, 그렇죠? 인성이 이렇게 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하고 인성이 떴으면
관이 재성을, 그러니까 정관 용재가 되는 거예요. 정관이 재성하고 인성을 쓸 때는, 아니면 모든 격국에서 다 정편인을 기륭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재성하고 인성은. 이럴 때는 단서가 있어요. 재성하고 인성은 재인이 불상애라 해서 서로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항상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못 쓴단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이 이쪽에 있다. 경해로 오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온다면 이게 두 개가 묶여가지고 둘 다 기란 성분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이 금극, 목이 돼가지고 제극인이 돼서 인성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연시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월실에도 떨어져 있어야 항상 재성하고 인성은 길성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재성, 인성이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정관격인 경우. 이런 경우 나중에 잘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미가 있고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관격인데 인수격을 또 이렇게 해묘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묘미인데 이렇게 술미가 돼서 합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해묘미에 금이 떠서 금극목해서 바뀌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극을 해주는데 또 이렇게 화극금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겸격으로도 보는 거지. 이렇게 정관격인데 월지에서 연관성을 갖는 거는 인수격이니까, 인수니까 정관, 용, 인수, 정관격하고 인수격하고를 겸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구조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요 월지는 형충도 없고, 그렇죠? 형충도 없고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그 투간이 돼서 성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을 시키는 그런 명이 됐고, 제격에서 재성이 왕하게 정관을 생주할 때 제왕생관, 제왕생관 하거나 여기죠. 혹 재성이 식신에게서, 즉 이렇게 재성인데 재성이 왕하잖아요. 그럼 관성도 이렇게 왕함, 제왕생관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강한 재관을 감당하려면 일간이 지난번 살펴봤던 근이 있다든지 뿌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건 나머지 글자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렇게 재성인데 일단은 재성이 식신을 보았을 때는 신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평인정관법이 신강신약을 먼저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성격이나 폐격을 월지 중심으로 먼저 따지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일간이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신왕, 신약 이런 거를 조금 신왕, 그러니까 신중, 신경 이런 표현을 해요. 신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신이 중하느냐, 신이 가볍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신강하고 비겁이 있거나 비겁이 신강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지지에 이제 사중의 경금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식재니까 재성인데 식신이서 재용 식신격이 돼서 성격은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비겁이나 신왕해서 이렇게 식재의 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격이죠. 제격에 이렇게 제격, 신월의 병화면 제격이란 말이에요. 제격에 또 신중에 병금이 떴기 때문에 제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격에 인성이 떠 있으면 위치가 좀 적절해야 된다. 위치가 적절해서 재성과 인성이 이렇게 상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수격이면서 용재가 될 수도 있고, 제격이면서도 이렇게 인성이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성하고 인성 사이는 서로 극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신강신약을 떠나서 일단 월지하고 사이에 재성하고 인성하고의 통관을 먼저 따져줍니다. 그럼 통관이라고는 기본적으로 관성이에요. 그리고 관성이 대세운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강신약을 떠나서. 그래서 그 관성으로 재성과 인성을 소통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의 취운을
뒤에 이제 취운법이라고 있는데 취운을 그렇게 삼는다. 삼아서 어쨌든 여기는 신중에 경금의 본기가 올라갔고 뭐 병신이 됐고 경이 됐고 가불이 떴는데 그쵸? 이렇게 이제 어쨌든 재성하고 인성하고가 크게 이렇게 좀 갈등 구조가 아니어야 된다. 인수격의 칠살에서 약한 인성이 칠살의 생조를 바꾼다. 이 얘기죠. 인수격에 신월의 임수면 인수격이잖아요. 그죠? 인수격인데 칠살이 있다. 칠살이 인중에 무토, 신중에, 진중에, 신중에 무토, 진중에 무토, 그 다음에 인중에 무토 해서 어쨌든 무토가 12운성으로는 무신병으로 놓여있지만 무토가 약한 무토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약한 인성이 칠살의 생조를 받거나, 그죠? 이건 살인상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관인상전하거나, 술 중에 무토가, 술 중에 정화가 병화로 이렇게, 이거를 유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정하다. 원래는 술월의 신금이면 정인이잖아요. 그죠? 정인이어서 정인격인데, 진술충미 사토기 때문에 잡기 정인격이다 얘기하고, 진술충미에서는 6개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술 중에 정화는 병화로, 술 중에 무토는 본기 무토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무토는 인성이 되고 병화는 관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관인상전하는 그죠? 인수가 용관하는 격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보면 나중에 이제 운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인성이 좀 많고, 그죠? 인성이 많고, 기본적으로 그 재성이나, 이것도 보면, 그죠? 인호의 어떤 화국의 현상이 있고, 또 이제 지지의 식신이 시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성이 좀 많아서 운이 천간지지로 좀 달라요. 천간으로 병화가 여기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래도 임계수가 와도 임계수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인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관도 쓰고, 이 정관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직을 합니다. 일반직이 아니라 그런 특수직을 해요. 명예성분도 있으면서 자기 재주 재능을 펼치는데. 교수가 많아요. 전문직, 의사, 교수. 실제 감명을 해보면. 그러면서 그런 교수 중에서도 자기 업도 하면서도 대학병원에 교수를 한다든지 가르치는 일도 한다든지 그게 딱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운에도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인성이 많을 때 인성이 많을 때 제가 투출하여 제의 뿌리가 약하다면 인다용제, 인중용제라 얘기를 해요. 자, 인성은 사기일신이고 사기일신은 순용을 해야 되고 역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기일신 용법 중에서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재성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편인이잖아요. 정인, 편인, 이런 인성이 많으면 그냥 생각만 많다, 꿈만 꾼다, 게으르다, 욕심 많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재성이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오면 내가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다. 그죠? 움직인다, 활동한다, 돈 벌러 간다, 글공부만 하는 선비가 저 자식 떼거리 떨어지는 거 걱정해서 팔과도 붙이고 나선다. 이런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와서 이런 재성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 원국에다 할 때는 이렇게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재성이 약간 어때요? 제한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합거 내지는 합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합거라고 쓰는 거는 보통 육친관계를 얘기할 때 합거라고 쓰고 합거 날라갔다 이거죠. 그렇죠? 합반이라고 하는 거는 묶여서 제대로 잘 못 쓴다라는 거고 아예 작용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식신격엔 식신재성을 생조하거나 당연히 식신생제죠. 그렇죠? 식신생제. 식신격에서 이렇게 묘미에 미중에 정화에 이렇게 생제.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해묘미의 목국을 형성을 하죠. 그렇죠? 목국을 형성을 해서 원래 식신격의 재성으로 격이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 아니면 칠살격에 식신격에 칠살이 없고 칠살만 있고